자, 가끔 살펴보는 게임 관련주들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그래서 중국 이렇게 이제 게임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있었고 게임에 대한 규제에 우리의 게임주가 한번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눌러서 중국이 바로 또 그 기사를 삭제했다가 다시 또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게임은 아편이라는 중국의 내 규제가 이제 이 후폭풍이 많이 커졌는데 그거 잠깐 당혹해서 기사를 이렇게 딱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지만 결국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거의 뭐 타겟이 돼서 규제하는 이런 데 느낌이 있는데, 자, 또 얼마 뒤에는 게임 산업은 이제 또 압박했죠. 이렇게 세제 혜택을 없애야 된다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국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글로벌 플레이를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해야 된다고 관영 매체가 이번 달이죠. 8월 5일 날 이렇게 얘기했죠. 이 게임 산업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텐센트하고 좀 밀접한 관련들이 있고, 또 이제 게임 업계가 너무 중국에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탈중국, 우리 중국 벗어날래?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죠. 게임 업다가 탈중국, 러시아, 동남아, 북미로 한국의 게임들을 넓히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에 따른 새롭게 가장 떠오르는 시장이 바로 동남아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2020 대한민국 게임 벽사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이외 시장 진출 대상을 동남아를 최우선으로 꽂았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조금 비중이 커요. 이렇게 보시면 매출의 중국의 매출은 40%, 대만, 홍콩, 그리고 일본, 동남아, 북미,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제 동남아로 갈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꽤 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탈중국을 좀 해야 되는 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이 텐센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이 굉장히 관련이 깊죠. 카카오의 지분이 5.9%, 넷마블 17%, 카카오 게임즈 3%, 카카오뱅크 3%, 크래프톤이 15%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자, 텐센트입니다. 특히 크래프톤이 많이 노리는 시장 인도 시장인데 꼭 인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노리고 있죠. 자, 인도 모바일 게임 시장의 잠재력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걸로 평가되는데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8월 13일 기사에 보면 이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인도도 굉장히 크게 시장이 크다고 하죠. 이제 KPMG에 따르면 인도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지난해 8억 5천만 달러, 약 1조 66억 규모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성장했고 크래프톤이 지난달 배탄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를 현재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3,4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게 됐다고 그래요. 3,4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인데 대단한 거죠. 인도 시장 크기는 엄청 큰 거죠. 역시 인구가 많아야 뭐를 해도 되는 자 이런 세상입니다. 음, 이 먼저 카카오 게임즈를 먼저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 매출이 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오딘 나오기 전에 실적이죠. 자, 카카오 게임즈가 2분기 영업이익이 81억, 전년비 49%뚝 떨어졌죠.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오딘 출시 전이고 출시 전이라도 오딘 꽤 반영이 안 된 거죠. 기사는 출시가 된 다음 나왔으니까. 매출은 모바일이 거의 다죠. 모바일이 거의 40%. 사실 저도 게임 좋아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게임을 모바일로 하는 경우가 많죠. PC 쪽들 시장이 많이 죽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2분기가 부진한 카카오 게임자가 말씀드린 대로 오딘을 앞세워서 이렇게 반전을 나서는 이런 기사가 있죠. 자, 김기훈 카카오 게임즈 CEO가 분기 말 출시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그랬고 하반기 오딘 매출 분기가 반영되면 매출이 더 커질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오딘이 19일간 매출이 1,000억이라고 그래요. 그냥 20일이라고 잡으면 이게 얼마야? 하루에 50억씩이죠. 하루에 50억씩 매출을 일으키는 자, 대단한 회사입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가 얼마 전에 또 에드엑스 하나 인수했죠.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에드엑스 인수해서 에드엑스가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및 게임 개발사들이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이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오딘 이걸 가지고 역시 아까 크래프트는 인도 시장이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오딘을 날개 달고 자 이렇게 해외 시장 당연히 인도로 갈 것 같죠. 인도도 가고 동남아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너무 중국에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중국이 원체 이 중국 규제 왜 그런지 몰라도 저번에 사교육 규제이어서 이제 게임까지 하지만 텐센트 관련된 건 다 그냥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텐센트 주가가 저번에 보니까 거의 안 그래도 일본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무너지다 폭락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오딘이 7월 모바일 통합 랭킹 1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오딘이 7월 모바일 앱마켓 통합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그만큼 인기가 지금 상당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음, 이 순위를 보면 자, 오딘이 파랄라이징 1등, 그 다음 리니지 2, 제2의 나라, 뭐 삼국지라고 바람에게 쭉 순서가 있어요. 그중에 쿠키런도 있네요.
데우시스터즈 거죠? 쿠키런. 굉장히 데우시스터 엄청나게 핫했었는데 일단 잠깐 볼까요? 너무 올라가서 이제 밀릴 듯 했어요. 자, 오딜 발랄라 라이징이 1등을 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 얼마 전에 주가가 밀린 적이 있었는데 넷마블이 이게 보유처럼 처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 게임즈 주식을 전량 처분키라는 날 조금 이 카카오 게임즈 주가 밀렸는데 지금 사실 카카오 게임즈 주가는 많이 조정받고 있죠.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일봉에서 월봉에서 보면 현재 주가 의 월봉에서 보라고 그랬죠.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 상장했을 때 주가가 고점이 89,000원이었는데 저점 42,000원 찍고서 이렇게 고점 찍었습니다. 저번 달에 찍었는데 최고가 106,000원. 그러니까 저점 대비 2배, 2.5배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뭐 적게 올라온 건 아니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거는 카카오 게임즈가 장기적으로 보던 중장기적으로 보던 우리가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좋을지 나쁠지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회사 상황은 좋은 거죠. 어차피 그렇지만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지켜줘야 될 자리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최초에 5선을 깨게 되면 조정을 각오해야 돼요. 이 주봉에서 항상 제가 이제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은 아는데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한다는 거는 결국 조정이 확정이 돼요. 조정이 들어왔죠. 자, 두 번째로 지켜줘야 돼. 10주선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 저번 주에 종가상은 지켜준 거죠. 저번 주 금요일상 요 위에 있죠. 자, 이건 다행이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60선 찍었습니다. 60에서 일종의 스쿱선이죠. 쉽게 이제 대응하면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저점인 73,500원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하시면 되고 깨면은 약간 이제 손절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또 하나가 카카오 게임즈 이제 분석할 때 전부 다 거래량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앞에 거래량이 별로 없었죠. 이렇게 주가도 지지부진하지만 거래량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 이거를 거래량 두 방이 빵 들어서 이제를 뚫었죠. 뚫었는데 요때 고점이 얼마냐면 역시나 73,500원 하고 저번 주에 저점이 73,500원 딱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 고점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 얘기는 73,500원 밑으로 깨게 되면 이때 대량 거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추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매도면 잠깐 볼까요? 8월달 한 달만 볼까요? 너무 길게는 의미 없으니까 8월달 한 달만 보면 수급상으로 이게 맞나요? 외국인, 뭐 개인, 기관, 뭐 투시 너무 다 샀네요. 8월달에는 어차피. 특히 8월 13일 날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떨어질 때 외국인, 개인, 기관 전부 다 많이 물량을 매수했죠. 상한 이전 73,500원을 기준으로 아마 잘 돌아나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주식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제 영상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항상 모든 주식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최근에 상장한 크래프톤 관련주로 볼까요? 약간 청약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뜨거운 열기 실패했다는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자, 크래프톤이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기 보여드렸죠. 왜? 크래프톤이 턴센터 관계 보시면 이렇게 이제 15.52%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중국보다는 인도 쪽으로 아까 많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죠.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개발사를 가진 크래프톤이 시장 다변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죠. 자, 배동근 크래프톤 최고 책임자가 지난달 인도, 중동, 북아프리카 CF, 북아프리카가 영향력 확대에 의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크래프톤도 이게 지금 중국만 바라보고 올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질 않고 있죠. 이 중국 규제가 공산당이라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 밀어붙이는 거니까. 자, 얼마 전에 이제 손현일 투자본부장을 인도법인 대표로 선임하였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11월 인도의 비디오 게임, e스포츠, IT,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인도법인을 설립했죠. 그래서 이후 인도 대상 게임 출시, e스포츠 산업 육성, 인도 IT 기업 투자 확대 등, 그러니까 인도에 사랑하는 거죠. 우리 인도 사랑할 거야. 제가 아마 전 영상에서 크래프톤의 인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상장에서 이 벌은 돈, 이런 돈도 다 웬만하면 인도 쪽이나 해외시장 쪽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자 이렇게 얘기가 있고, 크래프톤 2분기 매출이 4,593억 원, 7% 정도 성장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 4,593억 원, 영업이익이 1,742억 원, 당기순이익이 1,413억 원이고요. 10일날 공시했죠. 전년 대비 6.89%, 영업이익은 0.3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6.59% 증가했습니다. 뭐 그렇죠, 나쁘지 않은 자 그런 실적이고, 크래프톤 신작 하나 또 출시하죠. 요거에 대한 시동을 걸었는데, 자, 배그뉴 스테이트의 캐슬 크래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지식재 사건 이걸 활용해서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와 캐슬 크래프트 이렇게 신작 출시
이런 거 이제 준비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좋은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크래프톤 이 출발해서 이렇게 보시면 쭉 밀렸죠. 그냥 상장에서 다른 주식도 뭐 따상도 간다는데 못 가고 어쨌거나 저점이 40만 원 찍고 자 저점이 40만 원을 찍었습니다. 40만 원 찍고 이틀간 또 떨어졌다 다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갔는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은 누구도 그 저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크래프톤 40만 원의 저점인가? 우린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대응을 할 수 있죠. 다 대응이란 무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이 상장해서 40만 원 찍고 갔는데 이게 저점이지 않을까? 이래서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러면 40만 원을 기준으로 난 40만 원으로 기준으로 매수 진행할 거야. 그렇다고 40만 원까지 기다리기 힘드니 분할 매수할 거야. 일단 40만 원, 40만 원 초반? 뭐 42, 3만 원 여기서 뭐 20%씩 난 모아갈 거야. 이런 전략 괜찮죠. 자, 이 간단하게 이제 이 분봉을 보면 분봉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상장해서 쫙 올라다 쭉 밀렸죠. 그래 놓고 중요하게 뚫어줘야 돼. 21선. 방금 노란색으로 뚫었죠, 이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뚫고 이제 앞으로 60분봉상 짧게 대응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이런 거 말고 그냥 단기 단타에서 그냥 잠깐 재밌게 보시라고 60분봉에서의 녹색선이 5일선이죠. 5일선 기준이 43만 4천. 이 친구와 함께 하면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30분봉에서 보면 역시나 이렇게 5일선과 21선 잘 지켜줘야 되는데 특히 30분에서 21선 이 황금에서 노란색 21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요거를 잘 지켜줘야 돼요. 가격으로 보면 41만 9천 원대가 되는데 41만 9천 원대 깨지 않은 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40만 원을 바닥으로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뭐 41만 원에 40만 9천에서 매수. 뭐 비중 한 10%? 뭐 이렇게. 40만 원 근처 10%에서 20% 실어놓고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근데 깨지 않으면 들고 가는 거죠. 크래프톤을 믿고 이렇게 대응하시고 이 주식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전쟁터 같죠. 주식이 있구나. 전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되게 심하죠. 외국인과 기관과 우리 개인들의 싸움인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선 작전을 짜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작전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를 깨면 손절할 것이고 어디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하겠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이런 게 바로 작전이고 이런 전략을 잘 짜고 들어가야 이렇게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퍼러비스가 이 중국 규제에도 이 검은 사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퍼러비스 컨콜에서 보면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규제 관계없이 준비 중 이런 기사가 있는데 퍼러비스 관계자가 최근 이 이슈라는 게 바로 그거죠.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 이거 관계없이 게임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론칭 시기를 론칭 시기가를 중국 파트너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퍼러비스 실적 나왔죠. 자, 퍼러비스 실적을 보면 자, 이렇게 2분기 매출이 885억 원. 펄어비스가 12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이 885억 원, 영업 손실 60억, 영업 손실 좀 크죠. 단기 순이익 2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펄어비스가 예전에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 그 파노가 났죠, 중국에서. 그러면 이때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게임 산업을 갑자기 규제하는 바람에 이제 6월 28일 날 외자 파노를 중국에서 이 발급하는 바에 좋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막 게임 규제를 한다고 난리라 살짝 주식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펄어비스의 월봉 차트를 보면 제가 저번 영상 찍을 때 이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살짝 깼어요. 이게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깼기 때문에 이제 10개월 선까지 바라봐야 되고 10개월 선 가격이 6만 원대인데 6만 원대 깨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6만 원대 기준으로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중기 추세를 확증지는 5선도 깼죠. 주식 5선 깼다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깨면 조정. 근데 잘 지켜줘야 되는 20주선도 깼어요. 이 얘기는 이제 20주선 앞으로 강력한 저항선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0주선을 기준으로 돌파할 때 그때가 중요하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잘 밀리고 있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조금 지금 들어가는 것보단 이게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 이렇게 기간 조정이라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이거 보이시죠? 이 부분. 이런 기간이 아마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 구간에 돌아 나갈 때 이럴 때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고 지금은 일단 목에서 깨놓은 상태라 조금은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메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메일가 보면 이 친구 비덴트를 그렇게 사랑하죠. 비덴트 가상화폐 관련주죠. 자, 이메일 비덴트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빗썸 최대 주주죠. 비덴트가 빗썸이 가상자산 거래소죠. 그러니까 이메이드가 27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주요 주주 하나인 비덴트에 300억 원. 저번 15일에 500억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800억 투자한 거예요.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그만큼 비덴트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스타트업인 메타스케일에 투자했죠. 그래서
이메이드 트리를 통해서 메타스케일을 투자를 단행했다고 올라 밝혔습니다. 이래저래 좀 사업 다각화도 많이 실행을 하고 또 이렇게 크게 노력하는 이런 회사고 매출을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270억 원 흑자 전환했죠. 자, 그러면서 상황은 죄송합니다. 좀 깔끔한 편이에요. 이메이드 주가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게임주인데도 불구하고 좀 좋죠. 이메이드 270 흑자 전환했는데 올해 자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90억, 영업이익이 270억을 올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 제가 이 중국 텐센트 관련해서 기업들 몇 개 봤는데 여기에 위메이드가 없죠. 위메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위메이드의 주가를 보면 자 위메이드의 주가 중국 의존도가 좀 낮은 것 같죠. 차트를 보면 어쨌거나 월봉에서 아까 이 펄어비스렉이 아마 깨지 않아도 시켜서 딱 깨고서 거기서 올려놓은 거예요. 즉 예전에 있던 이 중요한 매물대 빠이빠이 시켜놓은 거죠. 이렇게 자유적기가 됩니다. 우리 2m를 안 갈 거야. 이제 지워버려.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 월봉에서 최고점 하나가 있죠. 근간에 저번 달에 실행된 건데, 고점인 65,000원대를 다 뚫고 나가면 그냥 딱 튈 수 있어요. 이거 보셔야 되고.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자, 이 20주 정도 한 방에 다 뚫었죠. 저번 주까지만 앉아있다가 저번 주에 다 뚫어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추세 턴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5주선 이전 딱 찍고 돌아나가는 중기 골드 크로스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죠. 일봉에서 보시면 요거를 반영해 주듯이 자, 이렇게 중요한 이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못 들었던 이 자리하고 이게 언제냐? 6월 달에 못 들었던 이 자리라고 7월 달에 못 들었던 이 자리. 4월 달, 6월 달, 7월 달에 못 들었던 중요한 변곡점과 매물대를 땅 뚫어놓고 안착해 준 거죠. 따라서 이 가격 밑으로 6만 원대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리메이드는 추가로 잘 상승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어떤 주식이 자 이렇게 중요한 이제 주식 하락과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쌓여요. 매물대를 쌓이는데 여기 선을 이렇게 거놓으면 이 자리를 뚫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선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우리는 아니겠죠. 세력들이 이 자리를 캔들로 뚫었다 이렇게 뚫었어. 근데 다음에 여기를 안착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를 안 깬다? 그럼 꾸준히 할 수 있죠. 요게 가격대가 이메이드는 6만 원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6만 원대를 기준으로 잘 대응하시면 되고 거꾸로 요런 자리를 뚫었지만 다시 깨고 내려왔다? 그럼 당연히 이때 급하게 샀으면 손절, 다시 밑에서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 자리가 월봉에서 또 특히 낮다면 별로 큰 상관이 없는데 높다면 충분히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즉 13,000원짜리 주가가 6만원대라는 5배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철저하게 손절에 대한 기준을 평소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특히 넷마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넷마블로 보면 월봉에서 역시 오개선 다 깨고 내려왔죠. 이제 아까 이메이드가 보여줬듯이 20개월선인 12만원 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 깨놨죠,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못 들려놓으면 추가로 더 깨질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되고 일봉에서 이제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전 저점들의 가격이 12만 원대, 이렇게 12만 5천 원대가 돼요. 따라서 이 친구는 12만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깨지는데 11만 7천 원, 12만 원대 요 근처를 지키고 돌아 나가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해야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리포트들이 지금 게임주 리포트들이 목표가 전부 하향이죠.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다 목표가 하향일 때 또 거꾸로 올라오고 하니까 중요한 거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20개월 선을 가격을 기준으로 12만 2천 원대를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니까 이 가격들을 명심해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